안녕하십니까. 슬로우 파이어족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그 사층연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층연금이 40대, 50대 조기 은퇴하거나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요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층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연금이 그 수령 시기들이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가입 시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3층 연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이렇게 4층 연금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많이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65세가 기준입니다. 뭐 일부 뭐 조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래서 일부 연금을 깎아서 조기 연금을 받는 거 있지만 그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균이 65세니까 그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했을 때 40대, 50대 은퇴하시려는 분들에게는 한 10년, 15년, 뭐 20년 가까이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40, 50대 은퇴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만든 IRP인데, 이건 55세부터 수령하니까 뭐 40대 말 50대 초에 은퇴한다고 하면 한 몇 년간 뭐 파트타임 잡을 하든 해서 55세에 받는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라고 하면 연금저축, 그 다음에 퇴직 IRP,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55세에서 40대 말이나 50대 초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몇 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적합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가입 가능한 시기는 이건 55세 때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 때 가입을 하면 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또 주택연금이란 게 결국 자기 아파트나 집을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 형태의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70세, 60대 말에서 70세 초반에 그때 가서 가입을 해서 연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파이어족이나 조기 은퇴를 바라신 분들한테는 적합한 건 이것도 조금 늦지만 그래도 현실 가능한 게 이 두 개,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이 두 개로 파이어를 할 수 있냐? 그럼 어떤 우리 다른 연금이나 아니면 캐시플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은 60세 후반쯤에, 중후반쯤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사적연금과 퇴직연금, 그 위에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자를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뭐 은행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 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은 부동산 월세, 그 다음에 인프라 펀드, 리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연금은 고배당, 뭐 자가배당,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을 다 합쳐서 우리가 파이어족이 된다고 하면 4층이나 5층 연금을 새로 한번 설정해 보고, 한 60대 중후반에 다시 이런 주택과 국민연금을 새로 플랜을 짜서 그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받을지,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일단 조기 은퇴나 파이어를 할 때는 이렇게 5가지 중에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요거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가입하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자 관련해서 은행 이자는 파이프라인에 반영하지 않아 있고요. 채권 이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채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브라질 채권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이 다른 제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과세고, 그다음에 뭐 은행 이자율도 채권 이자율도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그걸 다 빼쓰는 건 아니고 6% 기준으로 해서 이자 수령을 해서 이것도 저의 한 꼭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5가지 다, 보시면, 절세 플랜이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자나 아니면 뭐 배당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어, 세금이 많이 가미가 돼 있으면 아니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단지 세금뿐만 아니라, 어, 그게 결국 건강보험료 같은 데도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연금들은 내가 평생 받을 연금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받을 연금이라고 하면 항상 절세 플랜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지금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 월세를 좀 받는 게 있고, 인프라 펀드가 있고, 리츠. 저는 이 3개를 다 갖고 있는데, 뭐, 부동산 월세는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펀드라는 게 투융자 집합계좌라고 해서, 맥쿼리 펀드랑, 그 다음에 KB 발의 인프라 펀드, 이 2가지를 가입할 수 있는 계좌가 있는데요. 요거는 분리과세 계좌입니다. 그래서 15.4% 배당이득세를 내지만 이게 금융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는 되는 조건으로 해서 연 개인 1인당 1억씩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부부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해서 요 인프라 펀드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츠 분리과세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9.9% 분리과세하는 계좌인데요. 이것도 리츠 분리과세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연 1인당 5천만 원까지 배당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뭐 보통 일반적인 배당 소득세인 15.3%가 아닌 9.9%로 절세할 수 있고 또 분리과세가 되니까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파이프라인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인프라 펀드는 한 6%에서 7% 사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치는 뭐 ETF마다 다르지만 7%에서 한 9% 정도, 그 정도가 배당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연금이 있는데요. 주식연금은 결국 2개죠. 고배당과 자가배당이 있을 수 있고, 고배당이라 하면 결국 배당주 위주, 뭐 배당 ETF 이런 거, 또는 배당 커브드콜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적 연금에서도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배당주나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 지금 15.4% 분리과세가 안 돼 있고 종합소득세로 금융종합소득세에 해당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 올해 말 정도에는 분리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을 봐가면서 또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이 고배당 주들의 그다음에 고배당 ETF들의 세금 혜택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가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되면 그게 25년도 즉 올해가 아니고 26년부터 이 효과가 발휘된다고 하면 26년 초 27년 배당, 뭐 26년에 ETF는 해당이 되겠지만 고배당주, 단일 개별주에 대해서는 아마 27년부터 효과가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6년도에 가입해서 27년도에 세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배당주도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배당이 오히려 세금에서는 훨씬 이점이 많습니다. 자가배당이라 하면 우리가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뭐 S&P 500 아니면 일반 개별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치면 테슬라도 되고 뭐 폴란티아 뭐 이렇게 각 개별주로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그러니까 주식 가치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세금이 절세가 되죠. 일단 우리나라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이 투자하는 ETF도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자가배당 전략을 국내주로 한다고 하면 그 세금이 절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국 주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그것도 2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 이상은 22%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그것도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종합소득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뭐 1년에 25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이더라고 하더라도 22% 세금 한 번만 내면 끝이니까 이것도 자가 배당의 전략을 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 테슬라도 그럴 수 있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말고 미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예를 들면 스파이라든지 QQQ 같은 데 곳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까 그 개별주와 같이 250만 원까지는 그 비과세 되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22% 분리과세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언론상에 나오는 사층연금은 나이대를 보면 결코 그 뭐 파이어족이나 조기은퇴거나 50세 초반에 그 이렇게 연금으로 사층연금을 만들긴 힘들고 이거는 60세 중후반 그 정도에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 연금 파이프라인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은 55세에 받을 수 있으니 그 이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은퇴한다 그러면 이런 이자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로 별도의 그 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